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소방서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소방이 전영재입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 건물은 점점 고층화, 대형화, 지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 지하화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설비가 바로 연결송수구, 그리고 연결송수관 설비입니다. 고층 건물 20층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결송수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호스를 끌고 20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은 지그재그 방식이기 때문에 호스는 꼬이고 소방대원의 체력 소모도 엄청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송수구를 활용한다면 화재층 또는 화재 직하층에 있는 옥내서전 방수구를 통해 화재 진압을 하고, 부족한 물은 연결송수구를 통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화재 하중이 크고 노면으로 가득 차게 돼서 소방관이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화점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수를 공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화재나 지하층 화재 시 연결송수구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관들은 연결송수구의 사용을 매우 꺼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결송수관은 매립되어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을까, 괜히 수선 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연결송수구, 그리고 연결송수관 설비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송수구는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등의 수계소화 설비에 소화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되는 급수 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결송수구와 연결송수관 설비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결송수구는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에 소방차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하나의 접속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결송수관 설비는 송수구,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가압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들이 소화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소화활동 설비를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통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자체 소화는 각각 약 20분 동안만 사용할 만큼 한정되어 제작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옥내소화전은 최대 2개의 방수구를 사용했을 때 20분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 기준으로 20분 이상 사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자체 소환을 모두 사용하여 물이 고갈되었을 경우, 혹은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 반드시 사용해야 할 설비가 바로 연결송수구 혹은 연결송수관 설비입니다. 자, 수계소화 설비의 계통들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를 개방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고갈되거나 펌프가 미작동할 경우 우리는 연결송수구나 연결송수관 설비를 통해 소화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매우 간단한 설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연결송수구를 사용하는데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연결송수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러가지 설치 형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의 연결송수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에 물을 공급하고 싶으면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구에 놓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물을 공급하고 싶으면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에 물을 공급하면 됩니다. 둘째,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혹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연결송수구가 겸용으로 설치된 경우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는 각 수계 설비의 급수 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량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이 겸용으로 설치된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겸용 송수구에 물을 공급하면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어느 곳에든 모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층부, 고층부로 나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고층 건물의 경우 펌프의 사양과 배관의 압력을 고려하여 고층부와 저층부 혹은 중층부까지도 수직 배관을 분리하여 설계합니다. 만일 고층 건물을 한 개의 수직 배관으로 구성하고 펌프가 지하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층의 배관 혹은 방수구에는 엄청난 압력이 걸릴 것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경우 규정 방수압력이 0.7MPa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개의 배관으로 구성한다면 저층부에는 0.7MPa이 넘어가서 관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저층부의 헤드에 지나치게 높은 압력이 걸리면서 헤드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저층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층부의 연결 송수구에 물을 공급하면 되고요. 고층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층부 연결 송수구에 물을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몇 층부터가 고층부이고 몇 층까지가 저층부일까요? 아쉽게도 화재 안전 기준에는 고층부와 저층부에 기준이 없고 층수를 표기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고층부와 저층부의 층수가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발견한다면 관계인에게 고층부와 저층부 층수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층수가 표기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연결 송수관 설비에 가압 펌프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는 지표면에서 최상층의 방수구가 70m 이상인 경우 연결 송수관 설비에 가압 송수 장치, 즉 가압 펌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의 펌프 압력으로는 고층 건물의 최상층까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 가압 펌프를 사용해서 최상층까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연결 송수관 설비의 가압 펌프와 이 소방차의 압력이 더해져서 더 높은 압력으로 이 최상층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방차 2대를 직렬로 중계 방수한다면 펌프차 2대의 압력이 더해져서 더 높은 압력으로 방수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에 가압 펌프가 설치된 경우 이 송수구 인근에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펌프의 기동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펌프가 작동하여 펌프 압력과 소방차의 방수 압력을 합쳐서 더 높은 압력으로 물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결 송수구의 설치 형태 4가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게 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고층부, 저층부로 연결 송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어느 송수구로 접속시켜야 할까요? 당연히 지하는 저층이니까 저층 연결 송수를 통해 물을 공급해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연결 송수구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도 하나의 동이라고 생각해서 지하 주차장 전용 연결 송수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하 주차장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지하 주차장 전용 연결 송수구에 물을 공급하러 가보겠습니다. 연결 송수구가 무려 10개나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다 접속해야 할지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결 송수구는 10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연결 송수구는 쌍구형이기 때문에 5개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하나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을 때마다 연결 송수구를 한 개씩 최대 5개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렇게 5개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배관은 결국 하나의 배관으로 모이게 되고요. 어느 곳에 송수해도 소화수는 공급되게 됩니다. 왜 굳이 송수구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넓은 범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는 많이 개방될 것이고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연결 송수구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면 넓은 범위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을 보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보통 배관의 동결 방지를 위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형태로 설치하게 됩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프렉션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소화수로 채워져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즉 빈 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결 송수구는 1차 측으로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2차 측으로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연결 송수구를 1차 측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어느 연결 송수구를 통하더라도 물은 공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적인 정기적인 어떠한 문제로 프렉션 밸브가 열리지 않는다면 소화수가 2차 측으로 공급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2차 측으로 연결 송수구가 접속이 되면 프렉션 밸브, 즉 유수검지 장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펌프나 프렉션 밸브의 작동 유무와 상관없이 소방차로부터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측에 연결 송수구가 접속되어 있다면 화재가 발생한 해당 방호구역의 연결 송수를 찾아서 직접 송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결 송수구를 활용하는데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결 살수 설비와 같이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결 살수 설비는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만일 지상 3층에 화재가 나서 지상 3층에 옥내수화전으로 물을 넣고 싶은데 실수로 연결 살수 설비의 송수구에 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발생한 지상 3층은 물이 공급되지 않고 반대로 지하층은 물바다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연결 송수구에 송수를 할 때 부착된 표지의 압력 범위 내에서 소방차의 방수 압력을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송수 압력은 수격 현상으로 인해 배관에 파손을 야기할 수 있고요. 비교적 높은 압이 걸리는 저층부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에 파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결 송수구를 사용하는 운전원과 방수구를 사용하는 화재 진압대원은 무선 교신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일반 호스를 사용할 때는 운전원이 화재 진압대원을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연결 송수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지 방수 압력이 적당한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원과 화재 진압대원은 반드시 무전 교신을 통해 송수 압력이라든지 송수 시점 등에 대해 원활히 소통을 해야 합니다. 넷째, 건식 배관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배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배관 내 물이 충수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즉, 물을 송수하는 시점과 방수하는 시점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물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상 20층의 옥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연결 송수구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결 송수구와 연결 송수관 설비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연결 송수구와 연결 송수관 설비는 화재 진압의 신속성, 효율성,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지휘관과 화재 진압 대원은 이 설비를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설치 형태가 있지만 이 영상을 반복하여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연결 송수구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